오늘 이제 1단원에 2번에 있는 1단원의 진화와 생물 다양성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쭉 나갈게요. 오늘은 아마 생물 다양성이 있어서 중학교 때 겹치는 내용이잖아요. 쭉 한번 그냥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이제 보도록 하고요. 좀 많이 나가면은 오늘 산화 한어까지 나가려고는 하는데 좀 모르겠네요. 양이 좀 많아서. 일단 10페이지에 있는 화석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볼게요. 이제 1챕터에서 한번 확인하고 문제 풀고 나올게요. 화석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기본적인 화석의 생성 조건들이 있었죠. 보통 한 5개, 4~5개 정도 있는데요. 일단 개체수가 많아야겠죠. 단단한 부위가 있어야 되고요. 뼈, 껍질, 이빨 이런 단단한 부위가 있어야 되고요. 태정물에 변성되기 전에 태정물에 빨리 묻혀야겠죠. 그리고 화석화 작용이라는 걸 받아야 된다. 한 4~5개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석의 종류는 크게 표준화석하고 시상화석을 나타낼 수 있는데 분류할 수 있는데, 표준화석은 당시 시대를 나타내는 거. 예를 들면은 고생대의 특징, 고생대의 화석, 대표적인 화석, 중생대의 대표적인 화석, 신생대의 대표적인 화석 하면 나오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고생대 같은 경우는 삼엽충, 그 다음에 중생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룡, 아니면 바다에서는 암모나이트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신생대 같은 경우는 매머드, 화폐석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을 우리가 표준화석이라고 하고, 표준화석의 조건은 생존 시간이 짧아야 돼. 길게 오래 살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산호다. 산호는 고생대부터 이게 쭉 살았는데, 그럼 그런 애들은 시대를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생존 기간이 짧아야 되고 분포 면적이 넓어야겠죠. 그리고 시상화석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 되겠고요. 생존 기간은 길면서 분포 면적은 좁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바다에서만 살던지, 어떤 습지나 늪지에서만 살던지, 어떤 육지 특정 지역에서만 살던지 해서 분포 면적이 좁아야겠죠. 바다도 살고 육지도 살고 이러면은 시상화석으로서의 의미가 없겠죠.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산호, 따뜻하고 얕은 바다가 되겠고요. 조개는 얕은 바다나 갯벌이 되겠고요. 고사리 같은 경우는 따뜻하고 그 지역이 습했구나, 육지였구나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매모드다 그러면은 그 지역은 추운 육지였구나, 이렇게도 춥고 건조한 육지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겠죠. 11페이지에 있는 화석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것들, 지청의 생성 시기, 시대를 구분할 수 있게 되겠고요. 생성 환경을 알 수 있겠죠. 생성 시기는 표준화석이 되겠고, 생성 환경은 시상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생물의 구조와 진화 과정 등에 대해서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대륙이 어떻게 분포하고 수륙이 어떻게 분포했는지, 바다는 어땠는지, 육지의 면적은 어땠는지 정도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층의 선후관계 파악할 수 있고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에 있는 지질시대 구분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고생대 때부터 화석이 이제 발생되기 시작하고요. 고생대 이전 시기를 선캄브리아, 고생대의 앞부분을 우리가 캄브리아기라고 하기 때문에 캄브리아의 앞에 있는 시기를 우리가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하고요. 선캄브리아 시대 같은 경우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시대가 되겠고요. 이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때의 생물들은 척추도 없고 갑옷도 없고 단단한 뼈도 없는 생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흔적이 아예 없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지각 변동도 있었을 거고,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성도 받았을 거고, 풍화작용을 받아서 화석을 보존되기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가장 길었지만 화석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른쪽에 이제 선캄브리아 시대부터 쭉 제가 정리해 볼 건데요. 선캄브리아 시대 같은 경우는 비교적 따뜻한 기후였고요. 빙하기가 수차례 있었고, 화석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최초의 생명체가 바다에서 탄생하게 되겠죠. 네, 그 중에서 대부분은 단세포와 해조류인데, 이 해조류 중에서 해조류 혹은 남세균이라는 애가 최초로 광합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생 생물들 중에서 원해 생물들 중에서 남세균이라는 애가, 혹은 영어로는 사이아노박테리아라는 애가 최초로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되고,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시키면서 대기에 이제 산소가 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는 낮아지고요, 산소 농도는 높아지고. 태초의 지구 대기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와 메테인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원시 대기는. 그런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고 산소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합성 세균인 남세균의 흔적으로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남세균이 이제 기체를 교환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하면서 드러나는 흔적들 있죠. 흔적 화석이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되겠고요. 말기에는 이제 최초로 다세포 생물들이 출현하게 돼요. 그 다세포 생물군 중에 하나가 에디아카라
생물군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생대로 넘어가면요, 고생대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따뜻한 기후였고요. 말기에 이제 빙하기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생물들이 조금 멸종하게 되겠죠. 말기에는 이제 초대륙인 또 판게아가 형성되고요. 이때 판게아에 의해서 많은 생물들의 대멸종이 한 번 또 있어요. 그리고 생물종과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가 되겠고요. 최초로 이제 육상 생물이 출현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앞에 있는 우리 성캄브리아 시대의 남조류에 의해서 광합성을 하니까 대기에 산소가 차기 시작했고, 산소가 많아지면서 오존층이 형성되죠. 오존층이 형성되면은 대기에 오존층이 형성되면 태양으로부터 자외선, 방사선, X선 이런 것들을 차단시켜 주니까 이제 육상에서도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최초에는 이제 바다 속에서 살다가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이제 육지로 생물들이 기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바다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삼엽충, 방축충, 완종류, 조개 같은 거, 그 다음에 갑옷을 입은 어류, 갑주어 이런 것들이 번성하게 되고요. 육지에서는 이제 양서류, 곤충류, 양치식물 이런 것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래서 고사리, 이끼류들이 이제 크게 해서 번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충류 그리고 거시식물들이 출현하게 돼요. 말기에는 이제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생물들이 대멸종하게 되고요. 네, 이 정도. 그다음 중생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따뜻했고요. 이때는 빙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룡 같은 파충류의 전성기라고 하죠.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판게아가 붙어 있다가 이제 고생대 때는 말기에 판게아가 붙으면서 안에 있던 바다들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생대 때는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다시 육지가 분리되면서 바다가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바다들이 대서양, 인도양,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 서부에 있는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성되고요. 바다에서는 이제 중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인 암모나이트, 그다음 육지에서는 이제 공룡, 시조새 이런 것들이 공룡하고 파충류 이런 것들이 번성하게 되고요. 식물로는 거시식물이 이제 번성하게 되고, 말기에는 이제 조류와 속시식물, 포유류 등이 이제 출현하게 되죠. 그래서 말기에는 생물 대멸종이 있는데 공룡이 왜 죽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소행성 충돌 때문이다, 아니면은 빈번한 화산 폭발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이 있잖아요. 설이에요 그냥. 그래서 등등등에 의해서 지구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그리고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육지 생물들이 많이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생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초기에서 중기까지는 온난한 기후고, 말기에는 빙하기가 여러 번 겹치고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우리가 간빙기라고 하는데, 간빙기가 한 6번, 7번 정도 반복돼요. 그리고 현재와 비슷한 이제 수륙 분포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때 히말라야 산맥이라든지 알프스 산맥 같은 것들이 판의 충돌로 형성이 되고요. 바다에서는 이제 바다의 신생대 표준화석인 화폐석, 그리고 육지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화석인 매머드 같은 포유류, 그 다음에 조류, 속시식물 등이 번성하게 되고요. 속시식물이 이제 종자식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류의 조상, 현생 인류가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이때를 이제 포유류의 시대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6페이지에 있는 생물 대멸종을 한번 보면서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이 단어는 대멸종이라는 거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변하면서, 예를 들면 성캄브리아에서 고생대로 넘어갈 때 한 번 대멸종,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갈 때 대멸종,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갈 때 대멸종, 이런 식으로 각각의 대멸종들이 있었는데, 그 대멸종을 기준으로 이제 시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준으로 이제 지층이 새롭게 형성되기도 하고 화석이 바뀌기 때문에 대멸종을 분류를 하고요. 크게 5가지의 대멸종으로 분류를 해요. 1차 대멸종, 2차 대멸종, 3차 대멸종, 4차 대멸종, 5차 대멸종인데 외워야 될 거는 3차 대멸종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이때 이제 공룡이랑 암모나이트가 대량으로 죽는 시기가 돼요. 대멸종의 원인 정도만 한번 보시면요, 크게 5가지 정도 나눌 수 있는데, 소행성 충돌이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수륙 분포라든지, 네 번째 기후 변화라든지, 기후가 변하면은 해양이 이제 상승하게 되죠. 해양 범위가 넓어지게 되죠. 육지 면적은 좁아지고 이런 것도 있고요. 해양 무선수화 현상으로 해가지고 해양의 산소가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해양에 살던 산소를 호흡하는 생물들이 많이 죽게 되죠. 이런 현상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무산소화뿐만 아니라 산성증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소행성 충돌 같은 경우는 소행성이 충돌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산 폭발처럼 이제 재가 생기게 되잖아요. 이 재가 햇빛을 차단하게 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햇빛을 차단하면 기온이 이제 감소하게 되죠. 기온이 하강하면서 이제 빙하기가 오게 되고요. 그럼 광합성량도 감소하고 추우니까 생물들이 멸종하게 되겠죠.
화산 폭발도 똑같은 원인인데요. 이제 재가 생겨서 햇빛을 차단하고요. 기온이 하강하고, 그리고 이때 이제 화산가스라는 거는 보통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증기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산화황 이런 것들인데 지구온난화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소행성과 조금 반대되는 현상으로 지구온난화가 나타나면서 더워지고 비가 많이 오니까 홍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육지 면적은 감소되고, 또 이산화탄소에 의한 산성비가 내리겠죠. 그래서 생물들이 멸종하게 되고요. 수륙분포는 이제 판기아가 대표적인 거였었고요. 대륙 이동에 의해서 해류가 변하거나 바다가 사라지거나 바다가 생기거나 하면서 그 사이에 살던 동물들이 멸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 온난화라든지 아니면 지표의 반사율 변화 등으로 지구의 기온이 변하기도 하고요. 지표의 반사율 같은 경우는 빙하에 의해서 빙하가 많으면은 반사가 많고 빙하가 줄어들면 반사가 줄어드니까 지구 기온이 올라가고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 해양 무산소화 같은 경우는 해양 순환이 정지된다든지 대규모 적조 발생 등으로 해수에 녹아있는 산소 양이 급격히 감소한다든지 해양이 급격하게 산성화된다든지 등에 의해서 이제 멸종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해서 5번의 이제 대멸종이 있었는데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5번의 대멸종, 그 다음에 3차 대멸종이겠죠. 1차 대멸종은 선 캄브리아 시기와 고생대를 나누는 기준이 되겠고요. 급격한 기후 변화와 이제 빙하가 확장되면서 기온이 떨어져서 그렇고요. 주로 이제 삼엽충이라든지 완종류 같은 것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 중기에도 한번 또 생물 대멸종이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가 있어요. 17페이지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그래프가 5가지 5차 대멸종에 대한 그래프가 있어요. 1차 대멸종, 2차 대멸종, 그리고 3차 대멸종까지가 고생대예요. 그래서 1차는 성캄브리아와 고생대 사이,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는 고생대 중반에, 그리고 3차는 이제 큰 말기가 한번 있는데요. 이때 이제 3차 대멸종, 그리고 4차가 또 있고요. 중생대 때, 그리고 5차가 이제 중생대 말기의 소행성 충돌, 이제 공룡이 이제 멸종하는 시기가 되겠죠. 공룡은 이제 5차군요. 1차 같은 경우는 다시 정리하면 급격한 기후변화와 비가 확장되겠고요. 2차는 고생대 중기가 되겠고, 이제 뭐 적조 현상 등으로 이제 갑자기 이제 광합성하는 생물들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하면서 산소를 내뱉고, 그럼 산소를 가지고 산소를 호흡하는 생물들이 갑자기 또 번성할 수가 있겠죠. 네, 반대급부로. 그래서 플랑크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적조 현상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양이 순간적으로 무산소 현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행성이 또 충돌했다 해요. 그래서 소행성이 충돌하면은 이제 재가 생기니까 기온이 떨어진다. 그래서 갑주어, 삼엽충, 완종, 바다 생물들이 영향을 받고요. 3차 대멸종이 가장 큰 이제 규모의 대멸종이라고 하고요. 가장 기억해야 되는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3차 때 생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수직으로 감소하게 되죠. 이때 대규모로 많은 생물들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판게아 형성이에요. 판게아가 형성된다는 거는 대륙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럼 대륙과 대륙 사이에 있던 바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고생대 초기의 생물들, 고생대 때의 생물들 대부분 해양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사라지면 당연히 해양 생물도 살아갈 곳이 없어지거나 이제 소규모로 줄어들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화산 폭발이 그때는 또 당시는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온실 효과도 생기고요. 온실 효과에 의해서 기온이 올라가니까 이제 육지 생물도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산성비가 내리니까 또 육지에 사는 생물 혹은 해양 생물들도 피해를 입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대기에 산성비 농도가 진하겠죠. 지금은 산성비라는 게 굉장히 농도가 낮지만 그 당시에는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산성비 농도가 되게 높았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르게 생물들이 더 피해를 입었다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양 무산소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판게아 형성, 온실효과, 해양 무산소화 다양한 원인들이 영향을 끼쳐서 여러 가지 해양 생물들이 대부분 멸종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때 이제 그래서 고생대가 끝나고 새로운 이제 중생대가 시작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3차 꼭 기억해 주시고요. 4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는 판게아가 합쳐졌던 것들이 이번에는 분리가 돼요. 중생대에 그 이유는 알죠? 이제 판으로 돼 있으니까 지구가, 그리고 지구가 멘틀에 의해서 판이 계속해서 대류를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쳐졌다가 또 이제 떨어졌다가 합쳐졌다가 떨어졌다가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은 못 느끼는 거지, 그지? 1년에 뭐 1cm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판이.
그래서 이번에는 중생대 때는요, 판기아가 분리가 되면서 판기아가 분리되면 그 사이에서 이제 해양에서 화산 폭발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화산 폭발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요. 땅이 울리게 되니까 지진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죠? 그래서 기후 변화가 있게 되고요. 이때 이제 육상 생물들이 많이 피해를 봐요. 이번에는 파충류, 원시 포유류, 그다음에 바다 생물 같은 경우는 산호, 암모나이트 같은 경우들이 이제 피해를 받게 되고요. 5차 대멸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중생대 말기가 되겠고, 소행성 충돌이나 화산 폭발 등으로 인해 기온이 감소되면서 이제 중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인 육지의 능용, 바다의 암모나이트가 멸종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신생대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중생대까지를 파충류의 전성시대, 그 다음에 신생대에는 파충류들이 다 전멸하고 이제 포유류의 전성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류의 전성시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17페이지에 있는 생멸 대멸종 그래프랑 밑에 있는 5가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생대 말에 있는 3차 있죠. 그래서 3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수력 분포 변화, 화산 폭발, 해양 무산소성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증거로는 다시 보면요, 고생대만 볼게요. 3차 수력 분포 변화, 이제 판기아가 형성되면서 바다가 급격하게 없어졌다고 했고요. 화산 폭발 증거, 시베리아 지역에서 고생대 말에 발생한 대규모 화산 활동의 흔적이 발견된대요. 그 다음에 해양 무산소설, 플랑크톤 등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적조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때 지층에서 산화되지 않은 철과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이 발견된다는 얘기인데요. 산화되지 않은 철은 일반적으로 우리 지구상에서 산소와 결합한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산화철을 우리가 순수한 철로 재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나? 안 했나? 아, 요거는 뒤에 나오는 거구나. 헷갈린다. 산화철은 어디서 나오지? 중등에 산화철이 나오죠. 그래서 철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철이 되는데, 그래서 질량이 증가하는 거, 이런 건 이제 배웠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앞에서 1동원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우리 지구에서는 철이 가장 많거든요. 그 다음에 산소가 두 번째예요. 근데 철과 산소 탄소가 반응성이 크잖아. 그래서 철과 산소가 합쳐져서 산화철의 형태로 우리 지구 안쪽에 땅 쪽에는 존재하고요. 또 철은 내핵에 많이 존재하고, 내핵 외핵에. 그 다음에 지각에는 보통 산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규소 이렇게 되죠.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건 철은 순수한 철이 아니라 산소와 만난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지금 고생대 말에 있는 지층에서는 산소와 결합하지 않은 철들이 발견된대요. 그 말은 그 당시에 대기에 산소가 부족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된다고 해요. 그리고 해양 무선설, 수력 분포, 판기아, 그리고 화산 폭발, 해양 무선설 이런 것들을 이제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 여기다 그냥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삼엽충, 방추충 같은 해양 생물의 대부분, 그다음에 육상 동물의 약 70%가 멸종했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멸종한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 있던 생물 중에 약 90% 이상이 멸종했다. 개체 수로 따지면 70%가 멸종하였고요. 종으로 따지면 90%니까 거의 대부분의 종류들이 멸종한 거죠. 그리고 중생대 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가 이제 공룡이 멸종한 거죠. 소행성 충돌, 그다음에 화산 폭발 등에 의해서 생물계의 변화 보시면요, 이때 밑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호류의 대부분, 바다 같은 경우 산호와 가장 말씀드렸던 이제 암모나이트 같은 게 이제 멸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룡, 육지에서는 공룡과 파충류 등이 멸종하게 되고, 이후 포유류가 변성하게 되죠. 자, 넘겨서 18페이지, 19페이지 한번 쭉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표로 정리한 건데, 연대기라고 해요. 이런 거를 지구 연대기, 성칸브리아 시대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생물만 한번 볼게요. 성칸브리아 시대 같은 경우는 남세균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미역, 다시마 같은 이제 조류들이 생성되겠죠. 이제 진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다세포 생물군, 에디아카라 생물군이라는 게 있었다. 남세균의 흔적은 뭐였죠? 스트로마톨라이트.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의 흔적군은 에디아카라 생물군. 좀 이름이 어려우니까 기억해 두시고, 고생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에서는 삼육충, 갑주어, 완종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육지에서는 양치신, 이제 고사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양서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중생대에서는 바다에서는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식물로는 거시식물, 그 다음에 육지에서는 공룡이 이제 표준화석으로 존재하고요. 신생대에서는 화폐석, 그 다음에 매머드, 그 다음에 속시식물, 인류의 조상이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4번의 빙하기, 3번의 간빙기군요. 3번의 간빙기가 있었고 지금은 3번째 간빙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페이지에서 우리 16번까지 풀어볼까요? 1에서 16번 앞에 거 보면서 풀어볼게요.
1번부터 볼게요. 자, 화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같은 이제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남아있는 것이다. 맞네요. 개체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맞고요. 뼈, 몸체, 껍질 같은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기어다니는 흔적들도 알이라든지 분비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화석이 된다고 했죠. 답은 4번이고요. 생존 기간이 길고 좁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는 화석을 이용하여 환경을 알 수 있는 거죠. 시상 화석이 되겠고, 생존 기간이 길고 좁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상 화석, 환경이 되겠고요. 표준 화석 같은 경우는 생존 기간이 짧고 넓은 지역. 1번에 4번이고요. 유해나 흔적이 훼손되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퇴적물에 묻혀야겠죠. 1번에 4번. 2번은요. 화석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지층의 생성 원인은 알 수가 없지, 그지? 지층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고요. 니은 지질 시대의 수력 분포는 알 수 있겠죠.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 구조와 진화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있고요. 지층이 생성된 당시 환경도 알 수 있죠. 리을 되겠고요. A는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좁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시상화석, 그죠? 시상화석, 환경을 나타내는 시상화석이 되겠고요. B 같은 경우 생존 기간은 짧은데 분포 면적이 넓어요. 표준화석이 되겠죠. 시대를 구분하는. A는 시상화석, B는 지층이 생성된 시대 맞고요. 삼엽충은 A보다 B, 표준화석이 되겠죠. 삼엽충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을 나타내는 바다니까 이제 시상화석도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큰 기준으로는 표준화석이 더 적합할 수 있겠죠. 고생대에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3번에 5번이고요. 고사리, 공룡, 화폐석, 산호, 삼엽충, 암모나이트 돼 있는데요. 고사리는 이제 고생대, 공룡은 중생대, 화폐석은 신생대, 산호는 뭐 고생대부터 G까지, 삼엽충은 고생대, 암모나이트는 이제 중생대가 되겠고요. 지층이 생성된 시기를 알려주는 것은 표준화석 찾으라는 얘기고, 고사리나 산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시대를 구분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 비읍 얘네가 표준화석이 되겠고요. 육지 환경이었음을 알려주는 화석은 고사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공룡도 이제 육지가 되니까 기억 니은 되겠죠. 5번은요. 지질시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가운데 있는데요. 답은 4번이고,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6번은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선 캄브리아 시대, B는 고생대, 그 다음에 C는 중생대, D는 신생대가 되겠고요. 7번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최초의 생명체는 선 캄브리아 시대에 탄생하였죠. 2번 산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시작한 시기는 고생대이다 돼 있는데요. 선 캄브리아 시대 때 이제 남세균에 의해서 광합성을 하면서, 그리고 진화해서 김미역, 다시마 같은 원생 생물들이 또 광합성을 하게 되고 한 거죠. 7번에 2번이고요. 가장 따뜻했던 시기는 중생대, 파충류들이 살았던 중생대가 되겠고요. 속시식물이 번성했던 시기는 신생대이다. 신생대에는 인류의 조상이 출현하였다. 네, 맞죠? 7번에 2번이고요. 지금 8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다양한 단서들은 많이 없지만요. 보시면 김미역, 다시마 같은 조류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조개류 같은 것들도 보이고, 다른 생물들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성캄브리아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때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대부분 단세포 동물인데, 세균이나 단세포 동물인데, 이제 말기에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출현하게 되죠. 그래서 8번에 5번. 사실은 뭐 단서가 많이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거의 조류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9번은요. 시간 순서는 나라시어도 이제 흩어져 있던 대륙들 하나로 모여 통계를 형성했다. 이거는 이제 고생대가 되겠죠. 화폐석과 속시식물은 신생대가 되겠고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남세균에 의한 흔적이니까 이거는 선 캄브리아 시대가 되겠고요. 파충류와 조류는 이제 중생대가 되죠. 정리하면 다, 가, 라, 나가 되겠죠. 자, 10번은요. A는 선 캄브리아 시대에, B는 고생대, C는 중생대, D는 신생대가 되겠고요. 정리하면 다음 4번이고요. C 시대에는 C는 이제 중생대가 되겠고, 중생대 때는 따뜻하고 비가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온난한 때가 중생대였대요. 따뜻하니까 이제 식물들도 번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공룡, 파충류들이 이제 번성해요. 파충류들이 변온동물이고, 이건 뭐지? 그래서 10번에 4번이에요. 파충류들이 추운 곳에서는 못 살고요. 되게 따뜻한 기후에서만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0번에 4번이고요. 11번
최초의 육상생물이 출현한 시기를 쓰다 되는데요. 최초의 육상생물은 이제 고생대가 되겠죠. B가 되겠고요. 이유는요. 오존층 형성 때문이죠. 오존층 때문에 강한 자외선을 차단하게 되었다. 12번은요. 판게아가 형성된 다음에 그러니까 흩어져 있다가 판게아가 형성됐다가 다시 지구 분포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다가 가장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건 다가 마지막일 거고 그 다음에 판게아가 형성됐다가 합쳐졌다가 이제 분리되면서 점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되겠지. 그래서 다가나 이렇게 되겠죠. 아니 나가다 나가다가 되겠죠. 나가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가식의 히말라야 산맥대인데 가는 이제 분리됐을 때 등장하는 거니까 나시. 보자 히말라야. 히말라야는 신생대. 그러니까 지금의 분포니까 다가 되겠군요. 그래서 다시기의 히말라야 산맥이 되겠고요. 안데스 산맥이 형성됐을 때가 이제 중생대였나요? 중생대. 중생대 때 대서양, 인도양, 그 다음에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그 다음에 신생대 때는 이제 히말라야 산맥, 그 다음에 알프스 산맥 이런 것들. 틀렸고요. 답은 디귿이에요. 나시기에 해안선 길이가 감소하고요. 판게가 형성되면서 해안선의 길이는 이제 합쳐지니까 그죠? 길이가 감소하고요. 생물의 서식지, 특히 해안 부분이 많이 사라지게 되겠죠. 12번에 3번. 13번은 이제 서로 다른 어느 지질시대의 복원도를 나타낸 것이다 됐고요. 가는 이제 공룡도 살고 하니까 중생대가 될 것 같고 나는요 메모드가 있네요. 그래서 인간도 보이고 해서 신생대가 되겠네. 자 가시기의 바다에 사는 삼엽충 됐는데 삼엽충 고생대니까 틀렸고요. 가시기에는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됐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중생대 때 대서양 그 다음에 인도양 같은 바다와 안데스 산맥, 로키 산맥 같은 남아메리카 서부에 있는 큰 산맥들이 형성됐다. 중생대가 되겠고요. 나는요. 그다음에 아까 했지만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이런 것들 신생대. 이해도 맞고요. 이건 나시기의 대기 중에 오존층이 처음 형성되었다. 오존층이 처음 형성된 건 이제 고생대가 되니까 상관없죠. 13번은 2번이고요.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돼 있고 이제 보시면은 뭐 대부분 이제 빙하기들이 있었는데 중생 때는 따뜻하고 신생 때는 이제 간빙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거죠. 14번 각 지질 시대 말기는 항상 모든 이런 게 있으면 대부분 틀렸다 그랬죠. 기억 틀렸고요. 중생 때는 빙하기가 없었고 따뜻했다. 신생 때에는 여러 차례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고 있고요. 4번의 빙하기, 3번의 간빙기. 그래서 이유는 맞고요. 중생대 말기에는 신생대 말기보다 평균 해수면의 높이가 높았을 것이다. 중생대 말기는 신생대 말기보다 기온이 높았으니까 비가 많이 내리겠죠. 그러니까 육지 면적은 감소하고 해수면은 상승했겠죠. 14번에 5번. 대멸종에 대한 설명. 지질시대 중 대멸종은 5번 일어났고요. 꼭 5번 기억해 주시고요. 대멸종 시기에는 생물 과의 수가 증가한다. 감소하는 거죠. 어쨌건. 생물 종이 감소하는 거고요.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은 중생대 말기에 일어났다는데 고생대 말이 되겠고요. 대멸종 이후에 살아남은 생물은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켰다 했는데 대멸종 이후에 살아남은 생물들은요 그 당시의 환경을 극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다양하니까 생물 다양성을 종 다양성을 증가시켜주겠죠, 그죠? 그래서 유전적 차이가 커지니까 변이가 커지고 답은 15번이 4번이고요. 화산 폭발로 인한 기후 변화는 대멸종의 원인이 될 수 있죠. 특히 중생대 말기가 대표적이게 되겠죠. 15번 4번이고요. 지질시대 동안 해양생물 과의 수변화. 종속 과목 광문계 그때 과가 없네요. 네, 생물 과의 수의 변화. 자 가시기 말에 일어난 대멸종은 가는 이제 고생대죠. 고생대 시기 이후의 대멸종은 판게아 형성과 관련있죠. 그죠? 맞죠? 이유는요. 나시기 말 고생대 말에는요. 해양생물이 가장 많이 멸종하였다 되는데요. 가시기 말이 되겠죠. 당연히 생물종이 가장 많이 없어진 게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바다가 사라지니까 해양생물이 많이 없어진 거는 이제 가시기가 되겠죠. 가시기 말. 그래서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고 기억 맞고요. 가시기에는 이제 신생대가 되겠고 중생대. 중생대 그렇죠? 빙하기가 없는 온난한 기후다. 대멸종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멸종은 발생했죠. 그렇죠? 그래서
16번에 1번 맞고요. 1, 2, 3, 4도 한번 풀어볼까요? 이것만 풀어보십시다. 이번에 나가 이제 화폐석이란 거고요. 이제 그냥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퇴적물하고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아마 화폐석이었던 것 같은데요.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이제 화폐석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신생대 때 이제 생기고요. 화폐석이란 거는 석회절 껍질을 분비하는 유공충의 한 종류래요. 그래서 곤충인데 석회절 껍질을 이제 주변으로 동글동글하게 이제 하면서 껍데기 같은 거를 이제 넓히는 거지. 그래서 나이테 생기듯이 이렇게 점점 좀 넓어지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대멸종 같은 경우는 이제 1, 2, 3차는 고생대, 그리고 4차, 5차는 중생대, 신생대는 없어요. 그죠? 신생대에 만약에 대멸종이 있다면 새로운 시대가 형성되는 거니까 고생대 3번, 중생대 2번. 자, 1번부터 보시면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지층 단면과 각 지역층에서 산출되는 화석대 있는데요. 화폐성은 신생대가 되겠고 A는 삼엽층 고생대예요. D는 이제 공룡 발자국이니까 중생대가 되겠고요. 고사리는 고생대부터 쭉 이어진 거니까 언제인지는 확실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층이 퇴적된 순서는요. 가장 아래쪽에 이제 삼엽층이 있겠죠. 그래서 A, 그 다음에 중생대인 공룡 D, 그 다음에 신생대 화폐석 B가 되겠죠. A, D, B. 그리고 C는 알 수가 없어요. 기억 맞고요. 니은 C층은 따뜻하고 얕은 바다가 아니라 고사리는 육지가 되겠죠. 따뜻하고 습한 육지.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요. 가 지역은 지층이 퇴적될 당시 삼엽층과 화폐석이 있는 거 봐서는 바다죠. 네, 그래서 틀렸고요. 답은 기억 1번이고요. 가는 암모나이트, 바다에 사는 중생대의 표준화석이 되겠고요. 나는 신생대의 화폐석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다에 살고 표준화석이다. 가와 나는 모두 바다 맞고요. 가는 나보다 먼저 출현, 가는 중생대, 나는 신생대니까 맞고요. 가는 암모나이트는 3차 대멸종이 아니라 중생대 때, 그러니까 5차 대멸종 때 사라지게 되죠. 이번에 3번. 3번은요, 이제 메머드가 나와 있네요. 나는. 그래서 신생대의 표준화석이 되겠고요. 가장 길었던 시기가 B가 이제 고생대가 되겠고, C는 중생대, A는 신생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A와 나가 매칭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나는 가의 A 시기에 번성하였다가 되겠고요. 나 B 시기에 최초의 B 시기는 고생대가 되겠고 최초의 육상생물이 출현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소가 대기에 농도가 축적되고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네. 맞고요. C 시기는 이제
중생대였으니까 고생대 때 판기하가 형성되고 중생대 때 판기하가 분리되고 그 다음에 신생대는 현재의 수륙분포 그죠? 그래서 3번에 5번 기억력 디귿 다 맞고요. 고생대와 중생대의 경계가 되는 대멸종은 이제 3차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봐도 3차 시기가 멸종 비율이 가장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1, 2, 3차가 고생대, 4차, 5차가 신생대 이렇게 그냥 외워두시고 계시면 어떤 문제가 나면 풀 수 있을 거 아니죠. 3차 대멸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판기아 형성, 그 다음에 화산 폭발, 그 다음에 해양 부산 소설 이런 것들 등등등. 대표적인 게 판기아 형성 정도는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이제 자연 생태